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좋지 못했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스피가 조금 반등하면서 비록 어제하고 동일했지만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1.3% 급락과 함께 이틀 연속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눈에 띄게 가장 많이 빠졌던 것은 바이오주들, 이쪽이 가장 좋지 못했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은 오전장보다 밑에 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포스코프체험이라든지 또 삼성 SDI, LG엔솔까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은 금융주 쪽, 그리고 반도체, 이쪽이 그나마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워낙 좋지 않은 만큼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을 제외했다면 전반적으로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소폭이지만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까지 7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최근 거래 중에는 순매도 규모가 가장 적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반대로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조선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하나오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까지 오늘은 조선주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일단은 조선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은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대선 결과가 빨리 나오면서 국내 시장은 시간에서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고 대부분이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2.9% 급등이 나왔고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S&P500은 S&P500도 2.5% 급등과 함께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3.5% 급등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3% 급등이 나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면 일본 증시는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1%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생각보다는 흐름이 괜찮네요. 자, 반면에 국내 증시도 지금 오후장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오전장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고 썩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1%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선이 끝났잖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업종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뭐 반도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대선 결과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 바로 조선주입니다. 제가 조선주를 강조해 드리는 것은 오늘 현재 주가를 보세요. 하나오션이 20%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1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대선 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른 예측할 수 있는 업종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은 사전에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수혜를 볼 것이다. 또 반대로 부침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업종들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조선주는 조금은 예상 밖의 업종이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통화를 했었는데 거기서 국내 조선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조선주는 대선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죠. 따라서 이 통화 소식과 함께 굉장히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첫 번째로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 하나오션,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실려 있고 또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이게 과연 대선주로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차트였는지 그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슈를 새롭게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관점입니다. 트럼프를 가장 지원을 많이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의 CEO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어제 당선과 함께 또 스타링크 언급도 있었고, 그에 따라 항공 장비주들 이쪽이 또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항공 장비주로 꼽아본다면 대부분 하나그룹주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오늘은 또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현재 9%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초소형 위성 사업을 하고 있고 트럼프 관련주로 엮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10월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과연 대선주로 엮여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인지,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동도 없었고, 또 지난달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더라도 주가가 별로 오른 측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이런 쪽은 우리가 사전에 이미 예상을 할 수 있는 업종이었고, 반면에 조선 쪽이라든지 또는 위성사업, 항공 쪽들, 이쪽은 사실 예상 밖의 업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개 업종은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0.8%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내년 성장률을 제시했던 것은 2.2%입니다. 그럼 1% 정도 깎인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뭐 1% 초반대?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수많은 수출 산업들, 결코 좋은 이슈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악재라는 것도 미리 많이 반영이 되었다면 결코 그게 사실로 나온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질 것인지,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 2016년, 그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이때는 오히려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았었고 트럼프가 어찌 본다면 깜짝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이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성전자. 물론 이때는 지금보다는 추세적으로 흐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대선이 11월 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간으로 본다면 11월 9일쯤에 이때쯤 되겠네요. 그때 대선 결과에 따른 주가에 영향을 받았고 삼성전자는 당시에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주가의 조정이 나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주가를 회복했었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죠. 장중에 6%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어느 정도 조금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그 시발점, 그 위치의 주가를 모두 회복했었고, 또 정통 2차원지 관련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종목은 보다 친환경 에너지 쪽에 속한 업종인 만큼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 당시에 11월 9일부터 약 한 달 정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35%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였죠. 한 달 정도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오히려 고점을 더 돌파했었죠.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당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과 함께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들, 그 업종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이지, 지금은 어느 정도 사전에 당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2차원지 관련주,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그쪽은 이런 흐름들이 미리 선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어제하고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 전의 주가 흐름, 당선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주가가 빠졌던 것은 지금으로 비교를 하자면 어느 정도는 미리 선반영되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 때문에 많은 2차원지 관련주들이 있죠. 그 업종들은 과거처럼 한 달 내내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주가가 선반영되었던 만큼 조만간의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어디가 될지,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관점 자체는 당장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절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댓글 보면 반등이 안 나왔다,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제시를 해드렸었고, 또 지금의 친환경 에너지, 특히 2차원지 관련주들, 이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난 8년 전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때는 깜짝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주가가 눌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만큼 한 달 정도 주가가 눌렸던 부분, 그거를 지금 시점에 대입해 본다면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는 선반영되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길게 본다면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쯤 그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크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참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국내 시장에서 소외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시각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많이 나왔던 만큼 삼성전자라든지 또 SK하이닉스 그리고 많은 2차전지 관련주들, 이 리스크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빠르게 저점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 있기를 한번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